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그 9번째 시간으로요. 황동규 시인의 풍장이라는 시하고요. 유하의 빠삐용이라는 시 두 편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대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제 그 9편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황동규 시인의 이제 풍장이라는 시입니다. 이 풍장이라는 건요. 한번 제목 잠깐 볼까요? 예,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풍장이라는 건 뭡니까? 이 바람 풍자에 장자라는 건 장례한다는 얘기죠. 장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작시예요, 연작시. 근데 이제 풍이라는 거는요, 바람이고 장은 매장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풍장의 의미는 그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시신을 자연스럽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즘에 그 장례 문화가 굉장히 그 여러 다양한 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뭐 화장을 한다, 뭐 매장을 한다, 뭐 풍장을 한다, 수목장을 한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는 과연 풍장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 건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내 세상 뜨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삶을 뜬다. 그러니까 우리 제목에서 봤지만 장례니까 당연히 제목과 관련시키라고 그랬죠. 그럼 죽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장시켜다오. 그러니까 아예 단정적으로 지금 뭡니까? 마치 뭐 하듯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처럼 유언하듯이, 그렇죠? 유언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확신에 차서, 그렇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반드시 풍장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섭섭지 않게,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도록 옷은 그냥 입은 채로 둬라. 유언하는 거죠. 또 전자시계, 점자 손목시계를 얘기하는 거죠. 가는 채로, 그러니까 이제 약을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손목에 그냥 달아놓고, 그렇죠? 아주 춥지는 않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원래 우리 시신들 다 어떻습니까? 그 차가운 땅 속이나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죽어서도 춥지 않고 또 외롭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또 가죽 가방에 또 가죽 가방에 넣었네요. 왜 그럴까요?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면, 군산 우리 전라도에 있죠. 전라북도에 거기 가서 검색이 심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 황동규 시인의 그 시가 쓰여진 시대를 보면 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물론 지금 바로 뭐 외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고하라는 거죠. 이제 검색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구속과 억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 당시에 보면요. 저도 이제 80년대에 살아봤지만 당시에는 이제 군 경찰들이 이제 불시 검문 검색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범죄와의 전쟁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는 좀 뭔가 군경이 좀 시민들을 좀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어떤 구속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이 당시에는 검문 검색이 심했다. 요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곰소쯤에 가서, 곰소라는 거는 이제 지명인데요. 이 군산 곰소, 전라도 쪽에 있거든요. 여기쯤에 가서 어때요?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그렇죠? 왜? 이제 지금 풍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풍장하면서 지금 장소가 이동되면서 풍장의 과정을 지금 거치는 그런 시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방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다리를 오그리고 있겠죠, 당연히 좁으니까. 그러나 편안히, 그렇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다리를 오그리고 있지만 편안히 눕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족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편안하다,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방 속에 다리 오그리는 자체는 불편하지만 그러나라는 말 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풍장을 원하는 거니까. 선유도 지나, 이 선유도는 이제 군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산 지나서, 무인도 지나서, 그렇죠? 거쳐가는 거죠, 지금.
통통 소리 진하, 그렇죠? 통통배니까. 그러니까 이 진하라는 그 단어가 지금 반복됐죠? 그러니까 운율을 느끼게 하고요. 이렇게 그 삶의 현실에서 점점 어때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과정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번 느껴보시고요. 배가 어때요?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그렇죠? 이제 배가 이제 도착했으니까 육지에 어때요? 배가 닿겠죠. 그걸 갖다 허리대는 기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기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가 쓰인 거죠. 의인법이. 그러니까 비유가 쓰였고요. 잠시 정신을 잃고, 그렇죠? 화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을 벗겨라. 이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화자가 지금 죽은 상태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다시 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 어떻다? 긴밀하게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경계로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삶과 죽음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화자 입장에서. 그렇죠? 가방도 벗기우고 옷도 벗겨라. 그리고 무인도의 늦가을 배경이 나왔죠. 차가운 촉각적 심상이죠. 햇빛 속에 시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운 햇빛 속에 어떻다? 구두와 양말도 벗겨라. 그렇죠. 이 풍장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자연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두도 양말도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 또 어때요? 손목시계도 부서지겠죠.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현실의 어떤 육체적인 그렇죠? 육체적인 그런 속박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풍화작용이 되어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시간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현실과 어때요? 동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예. 바람 속에 저 우리 풍화 작용할 때 이 바람, 그쵸?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어때요? 툭툭 음성 상징어죠. 튕기는 씨들. 아, 이건 뭡니까? 이건 생명이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순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 순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붉은 열매가 어때요? 다시 툭툭 튕기면서 다시 씨들이 어때요? 다시 성장을 하면서 씨앗이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생명순환의 원리가 이 식구에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 앞전에 배웠던 우리 시 중에 이규보의 어떤 시 있었죠. 우리 꽃샘바람이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예, 꽃샘바람. 이규보의 꽃샘바람에서도 뭐가 있었죠? 우리 바람 있죠. 바람. 이 바람이 어떤 거였어요? 미친 바람이요. 질투와 시샘의 바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규보에 나오는 그 화자는 어떻습니까? 이 바람이야말로 생명을 어떻게 한다? 관장하면서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그 생명순환의 원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바람과 바람은 대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시들이 현대 시든 고전 시든 이러한 것이 그 영역을 넘어서 심지어 소설에서도 나오거든요. 소설 상징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주제와 이러한 삶의 어떤 정서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화자와 그 연결을 지으시면요. 그 충분히 많은 시들이 다 비교가 되고 견줄 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부를 해놓고 나서 보면 아, 여기에 있는 화자와 이 화자의 공통점이 이거네, 또 차이점이 이거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기하거나 달달달달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문에 충실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시를 잘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계속 목 놓아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무연이라는 말은 무연이라는 것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가 멍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뭐라고 보냐면요, 현실을 초연한 겁니다. 현실을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그렇죠?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그러니까 살을 말린다는 것은 풍화작용이 돼서 어떤 육신이 어떻게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금니에 박혀 있는 녹슨 백금. 그렇죠. 우리 그 어금니에 금 박지 않습니까? 그런 조각도 금리 같은 거 이런 조각도 바람 속에서 어때? 빛나게 해다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뭐 그런 희망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지금 화자가 죽은 건 아닙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뜨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쓴 거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죽은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이에요. 바람 이불처럼 이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면 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마치 이불처럼 따뜻하게 덮는다. 이건 뭡니까? 바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이불이 어떻다? 서로 차단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거죠. 그렇죠? 화장 우리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지 않습니까? 해탈.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죽으면 해탈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해탈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것도 없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불을 여미듯 자연스럽게 그렇죠? 바람을 여미고 그러니까 바람과 이불이 여몄다는 것은 바람은 여기서 곧 긍정적인 시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긍정적인 것이고 마치 이불을 여미듯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그렇죠. 이제 완전히 생명이 다할 때까지 육신이 마를 때까지 뭐 이렇게 바람과 놀게 해다오. 그러니까 논다. 자, 이 논다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굉장히 어때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잠시 소풍 다녀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어때요? 생명 순환의 원리에서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잠시 놀다 온 거다. 뭐 그런 사고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람과 놀게 해다오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 인간이 화자와 합일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시는 잘 이해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선택지랑 보기를 참고하시면 연결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예, 애초부터 선택지 보고 보기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시 안 납니다. 당장의 문제는 풀릴지언정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두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에서는 유화라는 그 낯선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삐용이라는 시 있죠? 빠삐용이 이제 제목이고 영화 사회학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그 수능 경향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언어와 매체라는 이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 문법이었는데 그리고 또 언어와 매체가 내년부터는 또 어때요? 단독으로 그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법 따로, 화작문 따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와 매체가 독립으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런다면은 화작하고요. 굉장히 이 매체, 대중 매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의 경향이 이 매체, 대중 매체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가 영화 또는 음악 이러한 매체와 접근해서 결합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예술, 그러니까 문학 이런 것과 대중 매체의 이 혼합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올해 수능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매체적인 측면에서도 공부를 좀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나번에 보시면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표범 한 마리가 그냥 불쑥 튀어나왔죠. 그냥 마치 그 멧돼지가 튀어나온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 또 북새통을 틈타서 서울 대공을 탈출했네요. 그리고 인용을 했죠. 탈출했단다. 그러니까 TV에서 이제 그렇게 뉴스에 방영을 했겠죠. 그렇죠? 수재다. 아, 이거 뭡니까? 수재는 지금 앞에 수재는요 물난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뒤에 한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재난, 짐승 때문에 재앙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죠? 표현 방식이 우리 재밌는 표현 나오죠, 우리 고전에서 많이 쓰는 언어 유희가 되네. 언어 유희. 알겠죠? 그러니까
동음 이어에 의한 언어 유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겹쳤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렇죠? 일순 마주친. 그렇죠? 일순 마주친 우리.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 원래 여기서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지금 행간 걸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간 걸침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적 긴장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독자에게, 읽는 사람에게 뭔가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효과를 줘요. 우리 속, 동물 우리 속에서 세 마리의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굉장히 서늘하게, 차갑게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 그렇죠? 우리 속 세 마리는 좀 탈출한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탈출을 못해서 지금 우울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서늘하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내 가슴에.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이 자유는 뭡니까? 이 탈출한 표범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범. 표범이 탈출을 한 이유는 어때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원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죠? 이렇게 행간 걸침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세요. 행간 걸침이 있다는 거. 잡히고 또 잡혀도. 그렇죠? 누가? 표범이. 그렇죠? 표범이 잡히고 또 잡히고 해도 어떻다?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그러니까 이제 빠삐용은 우리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이 빠삐용은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여러분 빠삐용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이 봤겠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근데 이 빠삐용은 딴 게 아니라 그냥 탈출. 억울하게 역살이 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티브 맥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았었죠? 그래서 이 빠삐용이 결국은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도 어떻다? 표범 한 마리처럼 비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관념은 지금 뭐야? 표범인 거죠. 빠삐용이 아니라. 그렇죠? 예.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그렇죠. 이거 왜 그랬어요? 이런 죽음을 무릅쓴 거 왜 그러죠? 바로 자유죠, 자유. 그렇죠? 빠삐용이 결국은 뭐예요?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목숨을 건 거죠. 그렇죠? 예. 평온이라는 것은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그렇죠? 아무 일이 없고 아주 그 무사 안일의 삶, 그렇죠? 태평한 그런 동물원 우리 속에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이 세 명의 드가라는 건요. 이 드가도 이제 등장 인물입니다. 이 빠삐용에 나오는 등장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친구입니다. 빠삐용과. 그래서 친구입니다만 같이 탈출을 도모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드가는 탈출을 하지 않아요. 몸도 약해 보이고요. 굉장히 그 현실에 만족하고 살겠다라고 이제 빠삐용이 얘기하고 도와주긴 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떠나는 장면까지 보고 있어요. 이 드가가. 그렇지만 남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역시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자, 그러나가 또 나오니.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뒷부분을. 나는 누굽니까? 화자죠. 시적 화자. 그들을 누굽니까? 이 세 명의 드가 또는 빠삐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 한다? 욕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욕하지 못한다. 왜?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뭐 이 시에서 왜 그들을 욕하지 못하는 걸까? 아셨죠? 자, 이 세 명의 드가를 왜 욕하지 못하는 걸까? 이겁니다. 빠삐용. 자, 빠삐용이 나왔네요.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이건 누굽니까? 드가가 빠삐용에게 말한 대사예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대사를 인용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여기서 세 마리의 그 표범처럼 남아서 그냥 평온하게 살 거야. 죽음을 무릅쓰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평온을 찾고 무사한 일, 또 자유를 찾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이 동물원 같은 공간은 어떤 거죠? 이 동물원은 뭡니까? 폐쇄돼 있죠. 억압돼 있고 구속이 있죠. 사육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에게 어때요? 사육당한다는 건 뭡니까? 수동적인 삶이요. 또 피동적인 삶을 살면서 구속과 억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실제 말해서.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친근감 넘치는 이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 이 드가도 역시 누굽니까? 바로 우리 남아있는 그런 그
무사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어요. 결국 죽었죠. 그렇죠. 죽었다는 건 뭡니까? 거봐 잘했어. 내가 남길 잘했어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TV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드가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뭐한다?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치 자유를 찾지 않고 억압과 질곡의 역사에 살는 그러한 화자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라고 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